칼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악산.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3시간 넘게 산을 오르며 출근하는 이가 있다. 그의 일터는 설악산 정상에 있는 중청 대피소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아직 아무도 오르지 않은 빙벽을 오른다. 목숨을 걸고 이루어지는 빙벽 확인 작업. 그의 일터는 설악산 깊은 계곡이다.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길 위를 헤매는 사람들. 그의 일터는 설악산 산양의 서식지다. 그들은 설악산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해발 고도 1708m의 설악산. 산봉우리가 늘 눈에 덮여 있다고 해서 설악이란 이름을 얻게 됐다. 계속된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설악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탐방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은 더욱 바빠진다. 설악산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반 팀원들은 오늘 빙벽 등반에 나서기로 했다. 산악인들에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등반이 가능한지 이들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등반을 해보고요. 등반이 될 것 되면 이제 그 구간은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빙질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두께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허가가 안 되죠. 설악산에는 8개의 빙벽 등반 코스가 있다. 재난안전관리반 팀원들이 일일이 빙벽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등반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산악인들은 신청서를 내고 장비를 갖추어야만 빙벽 등반을 할 수 있다. 산행에서 등반까지 목적에 따라 챙겨야 할 장비만도 수십 가지다. 보온 옷, 그다음에 여벌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은 한 20kg? 20kg요? 20kg 정도 돼요. 아무리 무거워도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다. 보온 물병도 다 됐어요? 그 비닐 해가지고 딱 챙겨. 차 한 잔 마셔야지. 몸을 녹일 뜨거운 물까지 준비가 완료됐다. 자, 됐죠?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반에서 하는 업무는 탐방객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다. 각종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일뿐만 아니라 등반 도중 사고가 생겼을 때 탐방객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들의 주 업무다.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다.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는 대략 2시간 정도 이동해야 한다. 초입만 등산로일 뿐 대부분의 길은 이곳 팀원들만 다니는 외진 산길이다. 지금 여기는 저기 탐방로가 아니라고 적혀 있네요. 네, 지금 우리가 가는 구간은 비법정 탐방로. 네, 법정 탐방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빙상 이 허가 구간이 괜찮으세요? 조심하세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천만한 얼음길이다. 영하 15도의 기온에도 설악산의 체감 기온은 영하 20~30도를 밑돌아 어디나 꽁꽁 얼어붙어 있다. 저기 보시면 얼음벽. 저기 높이가 한 100m 나오고, 네. 근데 실 등반 거리는 한 60m 정도. 빙벽에 접근하는 길은 따로 없다. 앞장선 팀원이 길을 만들어 나가면 뒤에 팀원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
등반 전문가들이라 해도 눈 속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도처가 위험 요소다. 빠지셨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바위하고 바위가 사이에 이제 눈이 있으면서 이런 게 이제 크레바스거든요. 이런 게 이제 산재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고 이제 길을 내주면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안 깎겠죠.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빙벽까지 접근하는 길은 특히 난 코스다. 모든 길은 눈과 얼음뿐이다. 그 아이젠들 잘 쓰고 겨울산에서 안전장비 착용은 생명과 직결된다. 얼어붙은 눈밭을 헤쳐나가려면 장비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 출발하세요. 영하의 날씨라고 모두 얼어붙었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계곡 근처는 물 흐르는 곳이 많아 구멍이 난 곳도 살얼음이 언 곳도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절빙이 완벽하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은가 봐요. 예, 아무래도 계곡이다 보니까요. 숨구멍 같은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눈에 덮여 있으면 모르잖아요. 예, 안 보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계곡길. 예. 깊은 곳은 여기 한 2m 이상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얼음을 성인이 밟게 되면 깨지기 때문에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부터는 계곡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얼음 위를 걷는 것은 땅 위를 걷는 것보다 대여섯 배나 체력이 더 소모된다. 매일 하는 일이라지만 이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 드디어 목표지인 계곡 앞에 도착했다. 이곳의 빙질 상태를 확인해 빙벽 등반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이게 강빙이냐 아니면은 물은 얼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강빙일 경우에는 낙빙이 떨어지면 엄청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 빈 곳이 있나. 예. 얼음이 완전하게 어는 게 아니고 빈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예. 경험이 많고 순발력이 좋은 두 명이 팀을 이뤄 빙벽 등반을 하게 된다. 전문가라 해도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일이다. 점검 장소에 잘 도착했고요. 점검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얼음 상태는 육안으로 봐서 뭐 괜찮은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등반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네, 확인했고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안전에 인정을 하시고 점검 완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무전 주시기 바랍니다. 얼음을 타격해가며 조심스레 올라가는 팀은 올겨울 처음 오르는 곳인 만큼 얼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다. 얼음이 떡이야 떡. 떡이라고? 살살 찍어라. 떡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음이 이제 깨지면서 그 저희가 찍은 타격 부위만 조금 깨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덩어리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등반자도 그 얼음을 안고 맞아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다른 등반자도 그 얼음 낙빙에 의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팀. 먼저 한 사람이 오르는 과정을 지켜본 뒤 뒷사람도 등반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큰 얼음 조각이 떨어졌다. 동전만한 크기를 얼굴에 맞아도 쉽게 찢어지거든요. 얼굴은 얼어있고 얼음은 날카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요.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등반하는 이유는
이곳에 오르게 될 등반객의 안전을 위해서다. 지금 올라가면서 빙질 상태가 어떤지. 그 얼음 자체는 뭐 청빙이고요. 앞으로 뭐 날씨가 계속 기온이 저기온이 된다면 더 좋은 얼음으로 될 것 같아요. 아주 상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반 가능하다라는 판정이 나왔고요. 무난히 올해 빙장을 개방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빙벽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등반을 위한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장비요. 확보물이라 하는데 등반 중 추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로프를 걸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낡은 확보물을 교체하기로 하고 새 장비는 로프에 걸어 올려보낸다. 높은 곳일수록 체감 온도는 더 낮다. 장갑을 끼고도 손이 얼어붙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 하지만 영하의 주의 속에서도 이들은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열심이다. 이거를 교체한 거예요. 이게 다 낡았잖아요. 사고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것. 수많은 사고를 목격하며 현장에서 보고 배운 이들의 직업 철칙이다. 사고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생긴다. 땅에 발이 닿을 때까지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저런 걸 보고 그냥 내려가면은 계속 이 뒤가 이상하거든요. 계속 생각나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처리하고 내려오는 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하루 종일 산을 누비다 보면 끼니를 대충 때워야 할 때가 많다. 감사합니다. 또 선배님들이 끓여주신 라면. 팀원들 대부분은 산이 좋아 이 일을 시작했다.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많지만 산을 오르내리며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도 크다. 반찬은 이 콧물. 이 콧물을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북한 직업보다는 배고픈 직업이에요. 배고픈. 남들은 따뜻한 밥을. 다른 직업들이야 뭐 밥은 좀 뜨뜻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노상에서 노숙자 마냥. 힘들어도 함께 추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동료들이 있어 이들의 겨울은 따뜻하다. 산 거지. 하산하는 길, 팀원들은 또 다른 빙벽을 찾았다. 허가를 받고 이곳에 온 등반객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보시겠지만 여기 다 보면 그 금지 사항이 다 있어요. 그 비박이라든가 취사행위, 흡연 이런 거 뭐 여기서 발생된 쓰레기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이 다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을 위해 이곳저곳 살피기 시작한 팀원들. 옳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협범을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하나의 실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뒤에 봐봐. 여기 지금 섬유 조직으로 돼 있는 두 개의 마찰이 되면 여기 지금 타 들어가고 마찰이 심해져서 이제 지금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다가 끊어지면은 톤로핑하는 사람은 그럼 바로 추락을 먹게 되니까. 빙벽 등반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생명과 직결된 일인 만큼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열어줘야 힘을.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이건. 어마어마한 짓이야 이건. 앞으로는 하지 말고. 최종 확보물이 터지게 되면은 그냥 다 바닥치게 해버립니다. 그 추락을 먹게 되기 때문에 저건 이제 제일 올바르지 않은 설치법이고 금속 재질을 써야 됩니다. 이들에겐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루 종일 눈 쌓인 설악산을 헤매느라 지친 팀원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허기진 배를 채운다. 1년 365일 이들은 더위와 추위, 눈과 비를 맞아가며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이 즐기면서 해야죠. 한평생을 이 일을 해왔었는데 힘들다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팀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눈 덮인 설악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남설악에 위치한 오색분소 사무실. 설악산에서 근무한 지 24년 되는 베테랑 직원 조기영 씨. 이 일을 나설 채비 중이다. 출근할 날입니다. 어디로요? 대청봉 아래 중청 대피소요. 몇 시간이나 걸려요, 여기까지? 한 3시간 좀 넘게 걸릴 겁니다. 오늘 눈이 있어갖고 평상시보다 좀 더 걸려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왕복이 자유롭지 못한 곳인 만큼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가야 한다. 대부분 근무자들이 먹을 음식과 생필품들이다. 그럼 올라가시면 며칠이나 계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5일. 네.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라가시죠. 오색분소에서 대청봉까지는 약 4.8km. 다시 대청봉을 지나 중청 대피소까지 가려면 5km가 넘는 거리다. 아무리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도 설악산 대청봉을 자주 등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대피소 근무자들은 적어도 한 달에 2-3번씩 설악산을 오르내린다. 그나마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는 다닐만 하지만 겨울 설악산은 기온이 낮은 데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다. 매일 출근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힘든 거죠. 할 때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자주 다니고 하니까 좀 이제 덜 힘들죠. 좀 몸이 적응을 했다 해야 될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요령. 그래도 힘들긴 힘드시죠. 힘들죠. 따라가지를 못하겠는데. 아직 반도 올라오지 못한 상황. 나 올라가겠냐? 20대인 조연출의 얼굴엔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올라가면 안 추운데 경사가 장난 아니잖아요. 몇 도 정도 돼요? 80도. 80도? 80도 정도. 숨이 넘어갈 만큼 힘들다 해서 깔딱고개라 부른다는데 대청봉까지는 3번의 깔딱고개가 있다고 한다. 가파르고 미끄러운 겨울 설악산. 어느새 오르는 것만으로도 자신과의 싸움이 돼버렸다. 정상에 가까워오자 바람도 점점 거세진다. 설악산은 해발 고도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5도씩 더 낮아져 체감온도는 영하 30도. 눈보라까지 불어닥쳐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지만 걸음을 멈출 순 없다. 구름 위에서 본 설악산은 또 다른 얼굴이다. 대청봉이 앞에 나와십니다. 오색분소에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대청봉에 도착했다. 대청봉은 해발 고도 1708m로 설악산의 최고봉이다. 날씨가 좋은 날엔 설악산과 동해안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늘과 맞닿은 곳. 대청봉과 중청봉 사이 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중청 대피소가 조기영 씨의 일터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피소로 과거엔 설악산장이라 불리었다. 궂은 날씨 탓에 출근 시간은 보통 때보다 1시간 좀 더 걸렸다. 20도도 안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산을 오른 등반객들은 이곳에서 온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한다. 저는 이렇게 오면서 막 이렇게 대청봉 가거나 이렇게 설경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관심 없어요. 난 살라고 왔어요 여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오세요. 추운데. 뭐 손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좀 따뜻해요. 첫 업무가 이제 인수인계부터 뭐가 되는 거 있는지 잘못된 거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일상적인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중청 대피소에서 하루에 근무하는 직원은 3-4명 정도. 9명이 돌아가며 일주일씩 교대 근무를 하는데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일을 맡아 한다. 특히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탐방객들은 이곳에서 하룻밤 투숙하기도 한다. 그래도 거의 한 120명씩은 거의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 기상 변화가 심하고 바람이 강한 데다 기온도 유난히 낮다.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도 힘들고 꼬일 때가 많다. 꽤 많이 왔네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눈 속에서 일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다. 저쪽 보시면 쓰레기를 저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바람에.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셌다는 거죠, 지금. 간밤에 돌풍이 불면서 쓰레기 더미가 모두 날아가 버렸다.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날씨가 좋을 때에 산 아래로 이송해야 한다. 헬기 작업할 때 헬기 망에다 넣어서 이제 내려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쓰레기는. 아침 일찍 동생과 함께 산에 올라왔다는 한 등산객이 직원들을 찾아왔다. 천식인가? 네. 이 폐가 안 좋으니까 폐혈증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몸이 말을 안 들어 대청봉부터는 거의 기어왔다는 남자.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마비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일행부 먼저 직원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준다. 하지만 이런 몸으로 3-4시간씩 걸어서 산을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설악산 정상에 위치한 중청 대피소. 직원들은 몸이 아픈 환자를 어떻게 하산시켜야 할까? 환자는 무사히 하산할 수 있을까? 환자 이송을 위해 중청 대피소 상공했던 헬기. 환자는 무사히 산을 내려갈 수 있을까? 이른 새벽 일출을 보기 위해 대청봉으로 향하는 사람. 그들 속에는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가 있다. 설악산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길이 아닌 동물의 길을 쫓아가는 그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들이 찾아 나선 건 멸종 위기에 놓인 사냥의 흔적이다. 정확한 족적이 형상이 나타나질 않네요. 설악산의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보자.